돌봄이 왜 뽑혀야 합니까? 대통령님, 올해 3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을 시작하자 그동안 기댔던 공적 돌봄 고리가 갑자기 툭툭 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아이를 학교에 보낸 사람들이 각자 도생으로 버티는 걸 지켜보며 대체 학교에 뭘 기대할 수 있기는 한가 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맞벌이로 아이 키우며 삶의 터전을 옮길 때마다 거쳤던 여러 어린이집에서 과도한 부실급식 문제 등 이런저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래도 돌봄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지덕지한 일이었구나 하고 쓴 웃음을 짓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도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는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이는 적어도 어린이집에서 머물 수는 있었으니까요. 계약을 할 수 있기나 한 건지 모든 게 불투명했던 2월, 돌봄 교사로부터 아이가 돌봄 교실에 배정됐다는 알림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학교를 나와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구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여태 돌봄 교실 확정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르는 주변 엄마 아빠들을 보며 씁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정규 수업이 점심시간 전에 끝나고 돌봄 교실에서 떨어지면 학교에서 가차없이 쫓겨나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되는 순간 갑자기 보편적 복지로서의 공적 돌봄은 사라지고 뽑기 운에 따른 추첨식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양육자의 혹벌이,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보낼 수 있었지만 학교는 양육자의 혹여 조건이 된다 해도 구색만 맞춘 돌봄 교실 2~3개로는 돌봄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중 일부는 학교에서 나가야만 합니다. 즉, 초등 돌봄은 선택적 복지보다 더 나쁜 추첨식 복지이고 양육자가 돈을 벌든 안 벌든 간에 학생은 학교에 있을 권리가 있는데 왜 학생을 내쫓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 시간이 이른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학교에는 안전하게 교육받고 자랄 권리가 부족합니다. 학교에 이제 막 입학한 아이가 교과 시간과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도 오후 5시면 끝나기에 양육자들은 도저히 퇴근 시간을 맞출 수 없어 결국 사설학원을 알아봅니다. 왜 교사들은 학교보다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지, 왜 교사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더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지, 아이들을 어차피 떠날 뜨내기로 보고 밖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 아이의 학교 첫날이 어땠는지 들어보십시오. 3월 2일, 1학년은 입학식을 마치고 돌봄 교실에 갈 수 있지만 1학년만 학교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알아서 해결하고 돌봄 교실로 입실하도록 문자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8살 아이 혼자 학교 밖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돌봄 교실로 오라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다행히 몇 시간 후에 다시 문자가 와서 입학식 후 돌봄 교실로 바로 오는 학생은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라는 문자가 왔지만 도시락을 돌려보내는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급식을 하는데 1학년은 입학식이라서 급식을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도시락을 싸는 불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교가 학생을, 심지어 입학 첫날에 맞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얼마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점으로 대하는지 경악스러웠습니다. 아이의 입학 첫날, 앞으로 12년간 펼쳐질 공교육의 민낯을 마주한 것 같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1, 2학년 돌봄 교실 3개 학급, 73명의 학생에게 밥 한 끼를 마련하는 게 얼마나 대수로운 일이라고. 급식실에서는 갓 지은 밥 향기 폴폴 풍기면서 1학년 돌봄반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었어야 하는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입학 첫날 돌봄 교실을 찾아가지 못해 복도에서 1시간이나 울었다는 동료 엄마 아이의 이야기가 사무칩니다.
정규 수업만 끝나면 그 아이는 담임의 학생이 아닌 걸까요? 오후 1시부터는 내 학생이 아니다 이겁니까? 돌봄 교실까지 안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걸까요? 아이가 어떤 교사를 만나게 될지 설레기는커녕 어떤 민낯을 마주하게 될지 그저 운에 맡기며 두려워하는 게 공교육의 현실이라니 참담합니다. 엄연히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듬어야 할 아이들을 무상교육, 무상급식, 베푸는 양 이름 붙여 생색내는 게 학부모를 호구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꼬박꼬박 낸 세금으로 선생님 월급도 나가고 학교도 운영되는 것입니다. 대체 어디에 무상이 있습니까?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대통령님, 아동 청소년들은 전 사회적인 돌봄이 절실합니다. 국가의 공적 돌봄 체계 안에서 학생들 1차적 대면 기관인 학교의 역할은 정말 막중합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말하면서 돌봄을 논외로 할 수 없듯 그 책임 주체로서 학교 역시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초등 돌봄이 필요하다 말하고 학교에선 돌봄 신청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학교가 돌봄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동안 초등 돌봄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고 양육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교육 시장과 학원 뺑뺑이에 의존했습니다. 즉, 초등 돌봄 신청자가 적다는 것은 학교와 교사들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초중 돌봄을 지자체가 운영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해야 돌봄의 질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데 교육당국과 학교와 교사들이 스스로 무능함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는 국민의 필요에 의해 학교를 짓고 교사를 고용한 것입니다. 교사가 학교 주인 행세를 하고 학생을 나가라 말라 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학교 시간 연장 반대하고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교원 단체들의 입김에 교육 당국과 정부는 끌려다니느라 피해는 결국 학생들만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규 수업 외에 스포츠 클럽이나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교육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없다며 민간 시장에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다시 경제적 불평등으로 더욱 심화되는 데는 사교육 시장을 방치하는 데 비롯됩니다. 태권도든 발레든 피아노든 축구든 간에 다 학교 안에서 배우는 게 정상입니다. 돌봄 여부를 떠나 수업 끝나면 나가야 하는 학교가 비정상입니다. 학교가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며 밖으로 내몰며 아이들을 방임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엄연한 주체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생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소수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아이라도 소외받지 않게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학교 교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대통령님, 학교가 공적 돌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아이들은 감염병 위기 속에서 죽음을 통해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동의 발달 특성과 양육자의 돌봄 환경을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마땅하지만 돌봄 행정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양육자가 일하러 간 사이 아이들끼리 집에 머물다 일어난 화재가 있었지요. 결국 형제 중 한 아이는 숨진 일 기억하시나요? 알고 보니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해당 양육자에게 긴급 돌봄 신청 안내를 아침에 알리고 당일 오후 3시까지 마감했습니다. 양육자들의 근무 형태나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철저한 공급자 편의 위주의 행정이었습니다. 만약 학교가 긴급 돌봄 안내를 해당 양육자에게 충분히 해 아이가 돌보는이 없는 집이 아닌 학교에 머물 수 있었다면, 아이들이 언제든 학교에 갈 수만 있었다면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었다면 그 아이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국가 돌봄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맡은 아동 안전 확인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음을 곳곳에서 마주칩니다. 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보살핌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방임과 학대로 사망하는 아이 또래 아이들 소식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학교에선 이런 사건이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라 치부할지 모르나 학생들과 양육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두렵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단 한 명의 아이도 양육자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의 발달과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길 바라는 걸 욕심이라 치부한다면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